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박지원의 소설. 박지원이 소설을 좀 많이 썼죠. 양반전이란 작품도 있고 허생전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오늘은 제가 호질이라고 하는 작품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질은 호랑이가 꾸짖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호랑이가 어떻게 인간을 꾸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앞부분도 있는데 뒷부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이 호랑이가 꾸짖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생략. 자, 볼게요. 북가성생은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나 한밤중에 가보와 미래를 하는 장면은 사람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하게 돼요. 예, 과부도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결혼을 하지 않고 되게 현숙하고 이제 그 지조와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예, 실제로는 성이 다른 자식이 5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걸 위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북각성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위선적인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학식이 높고 책도 되게 많이 쓴 유명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뒤에는 호박씨를 까는 거죠. 가보하고 이제 미래를 즐기면서 자,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들킬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범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오는데 북각성생은 몹시 놀라서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가보하고 미래를 즐기다가 들킬 뻔 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지금 범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사람이 있을까봐 막 이렇게 두리번 이제 거리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들어서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었다. 여기 보면 되게 웃기죠. 자기를 알아볼까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리를 들어서 목에 걸치고 자기가 귀신인 양 막 춤추면서 막 귀신처럼 히 하고 웃으면서 이런 게 위선적인 모습이죠. 희화화해서 풍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신에게 비유하고 있죠. 해학적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가 있죠. 희화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희화화를 하게 되면 이 양반의 이 북가성생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더욱더 풍자를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막 줄다름쥐 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실수하죠. 자, 이렇게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똥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서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니까 범이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위선적인 학자들, 그러니까 꼭 그 북가성생을 풍자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런 학자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이제 권위가 추락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안 그래도 자기 이제 똥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범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있으니까 이제 빠져나기가 힘들잖아요. 설상가상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범은 얼굴을 막 찌푸리면서 구억질을 하면서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숨을 내쉬는 장면이 보이시죠? 자, 여기 나오는 이 범은요,
작가의식을 대변한 의인화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범이라고 호랑이라고 봐도 되지만 작가의식, 여기 나온 이제 박지원이죠.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이제 박지원인데 이 박지원의 의식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동물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그때 당시에 지배층의 위상과 이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풍자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이제 숨을 내쉬고는 오,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라는 거야. 예, 양반층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거죠. 예, 선비의 부패한 어떤 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이제 똥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냄새가 나겠지만 그거 자체에 대한 그런 냄새라고 하기보다는 이 선비들의 어떤 자체에 대한 냄새, 그래서 이 선비의 부패한 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북가성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막 기어와서 3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요. 여기 보면 되게 비굴하죠. 이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제시를 해서 희화화를 해서 또 풍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판단의 결과이겠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네요. 자, 위험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판단의 결과로 아주 비굴하게 3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서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비로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엄청나게 아부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드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범의 덕이 되게 지극하다. 덕을 좀 되게 가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적인 힘 앞에 되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잡아먹을 거잖아요. 훨씬 그 호랑이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성생이 범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엄청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선생 스스로 자기를 되게 비천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상토가 호랑이 세상이고 하토가 속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영색. 아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떻게든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자, 그래서 되게 그 아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물이 인간을 꾸짖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인간을 꾸짖는 것으로 설정을 해서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호질의 의미이죠. 호질이 호랑이가 꾸짖는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자, 뭐라고 꾸짖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쪽 부분이 굉장히 인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를 유는 유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유는 유다. 선비는 아첨을 한다. 그래서 이건 동음이어죠. 이 동음이어를 활용을 해서 재미있게 언어 유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를 하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란 한 가지다. 범이 실로 악하다라고 하면은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면은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다 같고요. 인간과 이제 이런 동물의 본성도 다 같고요.
호랑이도 동물이고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조선시대 이제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잖아요. 이 계급의 사회고, 그래서 이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가 하는 수천 수만 마디의 말들은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항상 사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사람을 규제하는 4가지 도덕이 나와요. 사강이라고 해서 예의, 염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절,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들이 말하는 것들 있죠. 예, 인간들이 말하는 것들은 이런 그 예의염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읍의 일대의 형벌을 받아서 코를 베이거나 발이 잘리거나 얼굴에 자자를 한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아무리 이제 인간들이 막 이렇게 떠들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벌을 받아서 코를 베이거나 발을 잘리거나 얼굴에 자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홈을 내는 거예요. 홈을 내어서 얼굴이나 이런 팔뚝에다가 홈을 내어서 먹물로 제명을 찍어 넣었던 벌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되게 아프겠죠. 예, 그래서 그런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다 오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을 묶는 굵은 동아줄과 처형할 때 쓰는 도끼, 톱은 날마다 쉴 새 없이 제공해도 저들의 악을 막을 수가 없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리 이제 인간들을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이런 형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의 이제 그 집안에서는 이런 형벌이 없어요. 이로써 보자라고 하면은 범의 본성이 어찌 사람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범의 본성이 더 낫다. 서리법이죠. 예, 범의 본성이 인간보다 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인간 사회에 대한 뭡니까? 비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 인간은 말로는 되게 선을 권하면서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범은 나무나 풀을 먹지 않고요.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고요. 예, 여기 보면 음식을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예, 인간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하고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고 새끼를 베거나 알을 품은 하찮은 생물들에게도 잔인하게 굴지도 않아요.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사냥하되 한 번도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음식 때문에 남하고 다툰 적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러니 범의 도이야말로 어찌 정대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하고 인간의 차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범들은 자신의 어떤 말이나 이런 행실이 굉장히 떳떳하고 정당하고요. 그죠? 그리고 규범을 지키는 자기 범이잖아요. 범이 자기잖아요.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범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너네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어떻게 보면은 막 사냥하고 이렇게 이제 말이나 소 같은 거 사냥하는데 절대로 급급하지 않고요. 음식 때문에 사람들하고 뭐 다른 동물들이랑 싸우지도 않고 정말 이제 범이라고 하는 존재는 광명정대하다. 떳떳하다. 우리 규범 되게 잘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는 범을 미워하지 않지만 범이 만약에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은 사람들은 범을 원수라고 불러요. 이 어찌 노루나 사슴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으나 말이나 소는 너희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자신들의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한테 이득이 되면 좋은 거고 자신한테 이득이 안 되면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해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이 호랑이에 대해서 되게 부당하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말이나 소에게 수레를 끄는 노고와 주인을 사모하여 충성을 다하는 정성이 없으면 너네는 날마다 도살을 해서 부엌을 가득 채우면서 쇳불이나 말의 갈기조차 남기지 않는다. 오히려 너네는 진짜 말, 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잡아먹지 않냐고. 그런데도 마침내 또 나의 노루나 사슴까지 침탈을 하니, 그러니까 인간들은 먹는 거 이런 거 자기 영역 안 가리잖아요. 예, 곰의 쓸개까지 먹는데, 자, 영역을 가리지 않고 살생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에서도 먹을 것이 모자라고 들에서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니까, 그쵸? 인간들이 막 노루 사슴까지 잡아먹으니까 호랑이 입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하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기로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놓아주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다른 생물에게 해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호랑이 입장에서 내가 너를 잡아먹는 게 정당한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제 것이 아닌데도 가지는 것을 도라고 부르고요. 이 도가 도적질이죠. 도적질. 그리고 생물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적도 도적이죠. 그죠? 도둑이죠. 도둑. 도적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도둑. 예, 그래서 너희가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게 밤낮으로 허겁지겁 하면서 막 팔을 휘두르고 눈을 부릅뜬 채 남의 것을 낚아채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남의 것을 도적질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염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돈을 형님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리고 아내를 죽이고 장수 자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중국 고사인데 중국의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높은 벼슬을 얻기 위해서 장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계속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아내까지 죽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모까지 죽이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잃는 도덕을 다시 논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다가 또 황충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고요.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한테서도 먹을 것, 그러니까 메뚜기 자체를 먹기도 하잖아요. 튀겨서. 자, 누이한테서는 옷을 빼앗고요. 그죠? 벌을 물리치고 꿀을 빼앗고요. 예, 이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은 벌레에게까지 먹을 것을 얻어요. 근데 범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은 한 번도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 이는 진실로 같은 무리에게 차마 하지 못할 짓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무리를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범은. 근데 인간은 인간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처럼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는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처럼 많지가 않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과해요. 그래서 이런 범하고 인간 세상을 대조를 해서 인간 세상의 부조리를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맞는 말 같죠? 예, 이런 이제 인간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범이 아주 신랄하게 콕콕 집어서 지금 콕콕콕 집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중략이 되어 있고요. 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북각 선생은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넙죽 엎드리고 물러나면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막 조아리면서 자, 맹자 나옵니다. 맹자. 자, 맹자에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목욕 재개를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몸을 씻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부정을 피하게 되면은 내가 정성을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나에 대한 처분, 자신에 대한 처분을 범한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숨을 죽이고 살며시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한참 지나도 아무런 명령이 없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실로 항공이 하면서 두 손을 맞잡고 머리에 이제 땅에 닿도록 막 절을 하고 나서 이것도 웃기죠. 막 이렇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위선을 풍자를 하면서 웃음을 유발을 하고 있고요. 고개를 쳐들고 살펴보았더니 이 동쪽이 훤히 밝은 거예요. 이제 날이 밝은 거죠. 범은 이미 가버리고 없은 거예요. 더러워서 안 먹었나 봐요. 똥통에 빠졌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침에 밭을 갈던 어떤 농부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농부를 통해서 또 부각시키는 게 있는데 이 북가성생의 위선을 더 부각시키는 인물이고요. 이 농부가 등장을 함으로 있어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북가선생의 모습이 또 부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농부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은 어째서 새벽부터 들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농부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막 똥통에 빠져가지고 더러운 이 양반한테 이렇게 들에서 뭐 경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북가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들었노라 하늘이 어찌 높지 않으나 없지 높지 않으냐. 그래서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않을 수가 없고 땅이 어찌 두텁지 않으냐. 하지만 감히 조심스레 걷지 않을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또 문자 씁니다. 이것도 이제 시경에 있는 그런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면서 또 겉으로만 선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 예, 체면을 앞세우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호랑이한테 잡혀서 먹힐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막 엎드리고 있던 그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몸을 굽히고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 하늘과 땅에 자기가 절을 하고 있었다. 정신 못 차렸죠. 그렇게 범한테 욕을 들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선비의 이런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갈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한문 소설이라고. 그리고 오화 소설입니다. 이 소설 읽다 보니까 되게 찔리네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죠? 자, 주제는 뭡니까? 이런 다시 쓰겠습니다. 인간의 위선적인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다. 한문 소설입니다. 그리고 동물이 나오잖아요. 오화 소설입니다. 문제 한 문제 풀어볼까요? 이게 그 수능 특강 문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능 특강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 1번 보기에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A에서 찾아서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 A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수능 특강 문제에서는 A라고 되어 있는데 그 A 부분이 어디냐면 아까 이제 그 범이 열심히 인간을 까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풍자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기에서 선생님이 우화는 동식물이나 사물 등의 인간성을 부여를 해서 그들의 행동이나 말로써 인간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중에 인간성을 부여받은 동물이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에서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구도가 역전되어서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동물이 가진 특성들이 미덕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글에서도 그런 구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음식을 두고 다투지 않는 범의 특성이 남들과 끊임없이 다투는 인간하고 대조되는 미덕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2번 먹을 것에 급급해하지 않는 범의 습성이 벌레기까지 먹을 것을 얻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3번 형벌의 제도가 없는 동물사의 모습이 형벌이 있어도 악행이 지속되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4번 술과 같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동물의 성질이 술을 담가 먹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오륜과 사강을 지키지 않는 동물의 본성이 오륜과 사강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으로 드러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몇 번입니까? 네, 맞습니다.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그 오륜하고 사강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인간들은 이렇게 말로는 오륜과 사강을 막 부르짖으면서 말로는 되게 잘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런 동물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도 우리는 그런 거 뭐 이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호질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이 호질이라고 하는 작품이 얼마나 인간의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이런 위선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은 이런 소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이런 교훈을 주려고 했어요. 예, 교훈을 주고 좀 정신을 좀 차리게끔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질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이제 강의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강의를 계속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